너무너무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 저 앞으로 앉을 수 없을까요? 앞에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이게 세 자리 비었는데 앞으로 당기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자리 중간에 여기도 비었고 이쪽에도 비었고. 예.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해요. 여기 앉은 우리만 건강하지 못한 게 아니고 밥 먹고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지 못해요. 이유는 우리의 식생활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극히 소수가 이렇게 식생활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하고 이것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각자 하나씩 느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참가자 중에 최연소자 누구예요? 한결이. 우리 한결이가 한결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아토피가 거의 다 지금 뻗어져 가고, 곧 아마 아주 예쁜 피부로 변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 지금 아기가 얼굴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몸속에 있는 얘기 안 해. 그렇다고 얘기하죠. 우리 몸 속에 있는 것도 지금 이와 같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병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격렬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걸 돕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은 내 몸 속에 현재 들어온 잘못된 이런 독들을 내보내기에 열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세균하고 싸우기 위해서 백혈구를 어쩌면 최대로 백혈구를 응원해서 좋게 만들까. 그래서 백혈구가 좋아진 만큼 여러분 몸속에서 세균이 사라져 가고 있고, 수족탕 한번 할 때마다 그 세균들은 그저 사정없이 죽어가고 있고, 우린 전쟁을 지금 승리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 단체 카톡방에 보면 뭐 몇 주를 지났는데도 아직도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도 규제를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속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접을 마셔야 되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방에 갖다 놓고 좀 이따가 먹겠다 하고 갖다 놓고 먹으면 반드시 배탈 납니다. 한 번 배탈 나면 그 배탈은 연속적으로 계속, 배탈이 오늘도 나고 내일도 나고 모레도 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벌곡이에요. 여기가 벌이 많아요. 벌은 사람보다 더 환경을 중시해요. 좋은 환경 아니면 벌은요 살지 않아요. 아주 따뜻한 자리.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변화, 이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응원해야 돼요. 절대로 상한 거 먹으면 안 돼요. 집을 갖다 놓고 보니까 상한 거 보이던가요? 안 보이던가요? 안 보여요. 그 속에 세균이
100마리, 200마리, 1000마리, 2000마리 있어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멀쩡한 즙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세균이 많이 번식했을 때 마시면 반드시 설사합니다. 위생이 가장 중요해요. 위생. 특히 이거는 삶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삶으면 그 속에 세균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예, 대신에 영양도 다 죽지만 예, 세균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배탈 날 염려는 잘 없다고. 예, 그러나 이건 완전히 생 거예요. 예, 이 생 거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세균이 가장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위생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집에 가서 즙을 만들 때는 절대로 즙을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예, 할머니들 국그릇을 가져오면 손가락을 국그릇에 푹 담가가 이래가지고 갖다 주죠. 손톱 안에는요 세균 덩어리거든요. 예, 국 속에 손가락을 푹 담그면 뜨거우면 담글 수 있어요? 못 담가요? 못 담가요. 그게 뜨거운 정도는 아니거든. 그거 푹 담가도 안 뜨겁거든. 그 정도는 세균 번식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 그래도 손가락을 담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이 그냥 확 번식한 거 먹게 되는 거예요. 예. 부캐 설거지 할 때 행주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행주 쓰고 매일 소독하시는 분 사람 들어봐요. 두 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거를 행주로 가지고 거럭을 닦아요. 거럭에 뭐가 있어요? 음식 찌꺼기 그거 있잖아요. 그죠? 음식 찌꺼기를 닦아가지고 대충 빨긴 빨았는데 문제는 그 올 속에 음식 찌꺼기가 들어있어요. 다 안 나가요. 절대로. 그게 좀 있으면 그 안에 완전히 그냥 세균 온상이 돼버렸어요. 예. 그 걸레로 우리 밥그릇을 닦아가지고 거기다 밥을 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위험해요. 위험해요. 뜨거운 거 퍼니까 거기서 세균이 죽겠지만 거기다 만약에 뭐 야채를 갖다 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다 담는다. 세균 번식하기 아주 십상이죠. 근데 이거 먹으면 왜 안 되죠? 이거 먹으니까 배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야채 먹고 소화 잘 안 되는 사람은 전부 세균 때문이에요. 위생이 불량하다 이 말이죠. 극히 위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제가 그 집에 제가 와이로 먹은 건 아니에요. 그 살균 소독기 있죠. 오존 자외선 소독기 한 개 조만한 거 뭐 몇십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 갖다 놓고 꼭 행주라든지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다 끝나면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소독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야 세균이 안 번져요. 세균은 그거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즙을 마실 때는 더 위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녹즙기 하우징 같은 거 이런 거 반드시 살균해 가지고 그리고 사용해야 돼요. 그냥 사용하니까 자꾸 배탈이 나니까 나는 소금 체질이라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체질이 안 맞는 게 아니에요. 세균을 들고 마시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가 극히 위생적으로 해야 돼요. 옛날 얘기 아시죠? 예, 산파들이 아기 받을 때 그때 아기 살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30%가 안 돼요. 70%가 다 아기 때 다 사망해요. 그래서 100일 잔치 하는 겁니다. 100일 동안 사는 건 기적이다. 100일 동안 살았으면 이 잔치할 만한 거예요. 예, 돌잔치 하는 이유도 돌잔치 크게 해요. 막 떡 해놓고 난리 나죠. 온 집안 식구가 뭐예요? 돌까지 살았다는 게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전부 위생 관련 문제였습니다. 예, 산파가 아기 받을 때 걸레를 가지고 피 닦고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그럼 버려야 돼요. 불태우든지 없애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재사용합니다.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애기. 그 올 속에는 세균 덩어리인데 그 세균은 반드시 극히 위험한 세균. 우리가 특히 피가 묻어 있는 건 이건요 심각한 세균이에요. 가만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세균은 만약에 동물이 죽었으면 그 동물의 피를 분해하는 세균, 어떤 세균은 근육을 분해하는 세균, 어떤 균은 털을 분해하는 세균, 뼈를 분해하는 세균, 뭐 다 이빨을 분해하는 세균 다 달라요. 각자가 일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세균이 피를 분해하는 세균이 죽은 피가 있는데 거기 붙어요. 왜냐면 분해해야 되니까. 그 세균이 거기 붙어 있어요. 그게 먼저 아기를 아기를 받으면서 그게 피를 닦았어요. 그거를 수건을 놔비뒀어요. 근데 올 속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요. 안 죽었어요. 세균이 거기에 피를 분해하는 세균이 거기 있다고. 그 다음 아기를 받을 때 그 수건을 사용하면 그때 그 세균이 거리로 나와요. 어머니한테도 들어가고 아기한테도 들어가고. 그 피를 분해하는 세균이 들어가면 내 몸속에서 저항력이 높으면 괜찮은데 시금치를 다 삶아 먹어가지고 석회는 많이 들어갔는데 칼슘이 없어 저항력이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세균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떻게 돼요? 피가 분해돼. 피가 분해되면 바로 저혈압으로 뚝 떨어져서 바로 수혈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되고, 아기는 피가 부족해지면 그냥 바로 사망이에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균이라는 거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무시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자들이 부엌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소독이란 말이에요. 소독.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먹고 이게 하고 있는데 각 그 방마다 이게 소독은 굉장히 중요하고 철저하게 닦고 청소 부지런히 하고 물 부어 가지고 화장실도 잘 해야 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관장을 하잖아요. 예. 내 장 속에서 뭐 못 쓰는 균이 나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이게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벌레가 벌벌 기댕기면 그거 뭐 이게 알지만은 이게 안 보이거든. 예, 거기 화장실에는 햇빛이 잘 안 들어가요. 그죠? 햇빛이 잘 안 주고 앞에 그래도 창문을 이렇게 내가지고 영 어둡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죽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물로 부어가지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위생관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뭐 일하다 보면 오전에 짠 즙을 오후에 마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그날 하루 종일 배가 안 좋아. 컨디션이 떨어지고 안 좋아요. 예. 제가 좀 인심이 좀 팔리지만 절대로 이제 오전에 짠 즙은 안 먹는다. 오후에 즙 나오면 언제 짰느냐 물어보고 오전에 짰다 하면 안 먹어요. 가져가지고. 금방 짰다 하면 마셔요. 그러고 나니까 제 배가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방구 안 나와요, 이제. 예. 우리가 이거 중요해요. 위생관념은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정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병 만들어지지. 그게 만약에 정상이면 인간은 절대로 병 걸릴 수 없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27페이지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인간 가족은 자기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질병을 자신에게 초래하고 있다. 그들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희 신체 법칙을 범함으로
통탄스러운 사태를 빚어내고 있다. 예. 우리들의 그릇된 습관으로 병을 자신에게 초래하고 있다. 누가 내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그릇된 습관. 예.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거예요. 이 안에서는 건강 회복하기 쉬워요. 예. 규제가 많고 아주 철저하게 하니까 아주 쉬운데 중요한 거는 집에 가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집에 가서 실수합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그전에 했던 습관대로 자꾸 넘어가요. 예. 행주 제대로 소독 안 해요. 예. 우리 집에다 가만히 보면요. 나는 그거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 그 싱크대, 이게 물 담는 통이 있죠. 그죠? 거기에 그 물 내려가는 거, 이거 막는 데 있죠? 그 꼭지를 절대로 사용 안 해요. 예? 사용 안 하고 물통을 하나 거기다 넣어놓고 거기다 물을 받아가지고 그릇 20개를 몽땅 거기다 다 씻어요. 한 번 씻을 때는 새물이에요. 그죠? 그릇 한 개 씻을 때는 새물이라. 새물에 씻었는데 2개째 씻을 때는 무슨 물이에요? 꾸정물에다가 씻어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꾸정물에 씻어가지고 가만 보니까 내 뒤에서 가만 지켜봤거든요. 가만 보니까 꾸정물에 씻었으면 이거를 흐르는 물에 헹구기라도 해야 되는데 헹구지 않고 그냥 놔두라고. 이야, 내가 저걸 먹었다. 이거 생각하니까요.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반드시 헹구어야 된다. 여기에 꾸중물에 묻은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세균이 그렇게 버글버글해요. 또 부엌은 보통 보면 햇빛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에 있잖아요. 그죠? 부엌에 햇빛이 안 들어가요.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응접실은 저 뒤로 갖다 주고 부엌을 맨 앞에 그려내야 되겠더라고. 거기서 햇빛이 짱짱 들어오게 해. 부엌에 세균이 제일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위생 관련, 우리가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위생 관련이 아주 중요하다. 예. 우리 몸 속에 피 검사해 보니까 피 속에 세균이 버글버글해요. 세균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세균이 다 있어요. 세균이 있다는 얘기는 나는 어떤 병이라도 걸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 소리예요. 내 피 속에는 절대로 세균이 살면 안 되거든요. 세균 한 마리도 있으면 안 됩니다. 허용 안 됩니다. 예. 왜요? 한두 개쯤은 있어도 괜찮아요? 안 돼요. 한두 개 세균이 있단 말은 10만 마리, 1억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집 사람이 여기 오는 길에, 벌곡 여기 오는 길에 부산서 오다가 칠곡저 들려가지고 먹을 게 딴 게 없어가지고 그 오뎅을 동가리 한 개를 먹고 왔어요. 그전에 피가 좋았거든요. 여기 와서 오뎅 먹으면 피가 어떤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피 검사를 했는데 완전히 피가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1시간 반 안에 완전히 피가 세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가 막 세균이요. 와글와글 합니다. 오뎅 요거 한 개 먹었어요. 한 개. 여러분 오뎅 좋아요? 근데 얘 소리가 얼른 나오네. 아이고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무서워요. 그럼 오뎅을 튀겨가지고 만드는데 오뎅에 세균이 많아요? 아니에요. 오뎅에서 세균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오뎅에서 세균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오뎅이 들어가서 세균이 살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 세균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 몸에 이미 몇 개 있었던 거. 그게 1시간 반 안에 그만한 숫자로 불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예. 하나가 둘 되고 둘이 셋, 넷 되고 하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100만 개가 200만 되는 거 금방이에요. 예. 우리가 먹은 음식이 푹 삶아가지고 소독을 잘해가지고 세균 없는 거 먹었다. 그럼 안전한 게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 오뎅이 들어가서 튀겨서 만드는 그 오뎅, 예, 그 속에 있는 활성산소, 그게 들어가서 내 100kg 그냥 사정없이 공격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기름, 그 속에 있는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이런 게 들어가서 전부 저 한 개 그냥 바닥으로 깔아내놨어요. 세균이 먹이면 공급한 거죠. 예. 1시간 반 만에, 그게 1시간 반 만에 소화가 완료됐어요? 소화 완료된 것도 아니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극히 일부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우리 위생관리하면 아주 특별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릇된 습관, 우리의 먹는 습관, 우리의 잘못된 먹는 습관, 잘못된 마시는 습관. 여러분 잘못된 마시는 습관은 뭔지 아세요? 술 마시는 습관 좋은 습관이에요? 예, 그건 자살하는 습관. 그 다음에 이에 못지않은, 술 마시는 거가 못지않은 습관이 뭔가 하면 식사 시간에 물 마시는 습관. 왜 식사 시간에 물 마시면 안 될까요? 목이 걸려서 안 넘어가는데 마셔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예. 식사 시간에 물 마시면 소화를 못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음식물이 썩어서 독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 좋아하는 분 있죠? 국 없인 밥 못 먹는 분, 반드시 국이 있어야 돼요. 밥그릇 여기에는 반드시 국그릇이 있어야 돼요. 이 집에는 거의 틀림없이 위장병을 다 가지고, 온 식구가 위장병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요리 솜씨 좋은 어머니가 계신 집에는 모든 질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요리 솜씨 좋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 나는 요리 솜씨 없다고 자랑하세요.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예요? 요리 솜씨 좋은 거 결코 좋은 게 아니라, 요리 솜씨는 딴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하면 잘 삶고, 어떻게 하면 독약을 많이 뿌리고, 그게 요리 솜씨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뭐 집어넣는 게 전부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었어요. 예. 예. 우리의 그릇된 습관, 이거 확실히 바꿔야 합니다. 하나씩 집어가지고 잘못된 습관은 오늘로 그냥 다 고쳐버려야 돼요. 그죠? 오늘로 고쳐야 돼요. 예. 여기 남편은 안 오고 부인만 온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이 집에 이제 큰일 났네요.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기 딱 됐습니까? 남편은 이거 안 들어서 말 안 들을 끄고 이러면 죽습니다. 이러면 병 걸립니다. 그러면 당신 혼자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교육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편해요. 아주 편해요. 네. 집에서 남편이 안 오신 분은 집에다가 동영상을 자꾸 틀어놓으세요. 가다가 듣고 오다가 듣고, 그래가지고 귀가 좀 열리도록. 예. 동영상 들으면 좀 나아져요. 지금 우리의 그릇된 습관은 온 식구가, 나만 고칠 게 아니라 온 식구가 고쳐야 돼요. 그죠? 남은 건강하고 남편은 병들어 죽으면 안 돼요. 그죠? 예. 온 습관을 다 고치고, 바로 그 잘못된 형태가, 그 습관이 질병을 불러들이고, 예. 질병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 연구하지 않는다. 예, 우리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그 연구 안 해요. 그죠? 예, 출근해서 그저 돈이나 많이 벌어와야 되는 줄 아는데 돈 벌어와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또 보험까지, 암보험까지 여놔요. 암보험 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암보험 왜 여요? 암 걸리면 그 돈 갖다 뭐 한다고요? 병원에 갖다 주려고. 병원에 갖다 주면 내 암 안전해요? 예, 갖다 주고 나는 죽어요. 그거 하느라고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해서. 예,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해요. 이게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먼저 건강해야 돼요.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판단이 올바해지고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고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공하기 쉬워요.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일해야지 아주 미련스럽게 그냥 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연구하는 거는 다른 어떤 거 연구하는 것보다, 돈 버는 거 연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맨 먼저예요. 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돈 버는 법도 배워야 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신체 법칙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절대로 병 걸리지 않고 정말로 건강하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신체를 다 망가뜨려 가지고 통탄스러운 사태를 만든다고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예. 사람이 병 걸려서 빌빌하는 건요,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보면 우리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환자이기 때문에 예, 동병상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걸 전체를 아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빨리 한 개라도 사정없이 빨리 해결을 다 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는 다시는 내가 병하고 상관없이 살고, 그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며칠 동안 교육을 받아보니까 어때요? 병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소리가 좀 약한데요. 예. 아직은 좀 머리가 좀 덜 열렸어요? 예. 질병에서 벗어나는 건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질병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 머리가 해결 안 돼요. 머리가 해결 안 돼요. 예. 자꾸 딴 생각하는 거다. 딴 생각. 예. 그 전에 딴 생각 가지고 있던 거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나는 그게 좀 다른데, 나는 체질이 안 맞는데, 나는 뭐가 안 맞는데, 나는 특수한 병을 가지고 있는데 요럴 이유를 갖다 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비정상적인 모습은 무조건 정상으로 바뀌도록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천연의 법칙이고 이게 신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하고, 인정하면 그 길을 찾아야 하고, 그 길을 찾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해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꽃 좋아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이 아카시아가 이렇게 빨갛고 예쁜 아카시아가 있어요. 예, 우리 여기 제가 많이 갖다 심어놨어요. 이제 봄에 되면 이게 활짝 필 거예요. 나무가 커요. 이 아카시아가 영양이 좋아요. 아주 영양이 좋아요. 내종 아카시아 피면 꽃 따다가 녹즙 갈아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맛있고 좋아요. 이 꽃 좋아요? 예. 창문 앞에다 착 내려가지고 멋있게 보이죠? 그러나 이 집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햇빛을 가려놨어요. 집을 예쁘게 하면 뭐예요? 예, 이 꽃이 하나도 없어질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방 안에 햇빛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꽃으로 햇빛을 가려놨는데 또 나쁜 거 또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커튼까지 쳐놨어요. 왜 커튼 쳤을까요? 햇빛 드는 거 나빠요? 햇빛 들어가면 가구 색깔 발현다고 지금 커튼 덮어놓은 거예요. 저거 덮어놓으면 차라리 가구를 갖다 내비리고 하나도 없을지라도 햇빛이 들어가서 그 햇빛이 그 안에 세균을 다 소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예, 이쁜 가구 그거 쓸모없어요. 색깔 예쁘면 뭐합니까? 예, 색깔 예쁜 침대 예쁜 가기 위에 환자가 누워 있으면 멋있어요? 예, 다 떨어진 침대 위에 색깔이 허옇게 바른 위에 건강한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게 더 멋있어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게 뭔가 바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앞에 한번 보세요. 전면이 전부 창문으로 돼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 여기 리모델링 할 때 건축업자가 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못 씁니다. 저거 싹 뜯어 버리고 블로크로 담을 다 쌓아가지고 창문을 조그만하게 내야 됩니다. 요 호텔처럼. 왜요? 그래 해야 열 효율이 좋습니다. 저래 하면 열 감당 못합니다. 다 도망가서 감당 못합니다. 저거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창문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이 자리에 장점이 저거 창문이라고. 예. 저 창문을 통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이 계속 들어와서 계속 소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각 종류의 세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와 있어요. 그래 여러분 피 속에 보면 세균이 많아요. 그죠? 이 세균을 우리 숨쉬면 바깥으로 나와요. 나오는 쪽 세균이 다 햇빛이 다 살균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 공기는 깨끗한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예. 눈에 세균이 안 보여요. 그냥 이게 날라다니는데 그게 예. 다시 코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시 배과리를 통해서 혈관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소독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예. 우리가 이 햇빛을 이용하는 거 햇빛이 좋습니다. 햇빛이 좋습니다. 그러면 댕기는 거 보면 얼굴에는 전부 이거 선크림 싹 바르고 옷은 길게 다 입고 이래가지고 댕기면 햇빛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몸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소독도 안 되고 우리 땀에는 얼마든지 세균이 있습니다. 예, 몸이 알칼리성 피가 되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그 땀이 산성땀이 돼가지고 그 산성땀에 세균이 붙으면 다 죽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땀이 산성이 아니고 중성이에요. 세균이 안 죽어요. 예,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근데 차이가 납니다. 예, 우리 옷을 내일을 빨래를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반드시 빨래하면 햇빛에 말리세요. 예, 햇빛을 이쪽으로만 말리면 어때요? 이 뒤쪽은 말려야 돼요 안 돼요? 마르긴 마르지만 소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요리 말렸다가 다시 위가 이쪽으로 말려야 이쪽도 소독이 돼요. 그죠? 예, 그리고 난닝구나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햇빛에 갖다 대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다 말랐습니다. 다 마르면 세균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알지만 그 올 속에 거는 세균이 안 죽는단 말이죠. 예, 여러분 그 올을 현미경으로 봐요. 어떻게 됐는지. 예, 면으로 된 면 올은 아주 눈에 안 보일 만큼 가는데 그게 수십 가닥 해가지고 실 한 개가 만들어지고 실이 여러 가닥 합쳐가지고 이 천이 돼요. 예, 그 속에 있는 세균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래서 햇빛을
제대로 보여주고, 그 옷을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햇빛을 확실히 봐야 돼요. 예, 요새 극히 도시에 사는 데를 위험한 거는 말리는 것도 햇빛 안 말리고 어디서 말라요? 오, 그 아주 말리는 기계도 있더만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거기서 말렸다 할지라도 말린 걸 다시 햇빛에 갖다 대야 돼요. 햇빛이 중요합니다. 예. 햇빛을 댈 때 유리 안에서 햇빛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왜요? 자외선이 다 차단돼 버리거든요. 자외선 차단되면 살균이 안 돼요. 살균은 자외선이 살균합니다. 맨 햇빛에 그냥 갖다 대요. 노출된. 예. 옥상에 좋아요. 예. 비닐은 유리는 이게 지금 이중이에요. 그죠? 예. 5mm짜리 이중이라. 그러면 몇 겹이에요? 10mm. 10mm 만큼 두꺼워요. 근데 저 위에 거 저거는요. 0.1mm예요. 몇 분의 1이에요? 저거에? 100분의 1. 100분의 1. 예, 요거보다는 투과율이 100배는 안 돼도 50배는 됩니다. 그래서 위에 소독이 잘 돼. 저게 여러분 옥상에 저 비닐하우스가 굉장한 거예요. 예, 저걸 이용해야 돼요. 낮에 한낮에 햇빛이 짱짱할 때요. 요새는 한낮에 가야 돼. 여름에는 한낮에 가면 너무 강하지만 요새는 한낮이 좋아요. 한낮에 저 위에 가면 그 비치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서 엎드려 등을 훌렁 뺏겨가지고 엉덩이도 뺏기든지 어쩌든지 거기 가지고 햇빛을 완전히 싹 봐야 넓은 면적에서 비타민 D를 흡수해야 돼요. 예, 다 가리고 콧구멍만 이게 나가지고 그 햇빛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 햇빛을 충분히 보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가고 그래야 마신 즙에서 칼슘을 흡수를 잘합니다. 칼슘이 흡수가 제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저항력이 좋아져요. 저항력이 좋아지면 내 백혈구와 내 피 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다 죽였어요. 예, 여러분 피검사 중간에 더 해보면은 지난번에 있던 세균이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 말은 저항력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직도 좋아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유는 아직도 칼슘이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 먹기만 제대로 먹으면 되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그 햇빛 속에서 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 적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 얘기 보셨어요? 너희가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에? 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어요? 땀 안 흘리고 그냥 먹으면 안 되나요? 예. 땀을 흘리는 거. 밭에 가서 일하면서 덥죠? 더우면 옷을 여러 개 입고 일해요? 안 벗을 수가 없어요. 안 벗을 수가 없어요. 더워서 안 벗을 수가 없어. 옷을 다 벗고 일하면 피부가 시커멓게 타요? 예. 비타민 D가 들어오지 말라 해도 그냥 너무 많이 들어서 타래요.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됩니다.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면 칼슘이 지난번에 한번 봤죠? 칼슘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근육을 어떻게 해요? 근육을 긴장시키는 거. 근육을 당기는 힘은 칼슘이 하는 거예요. 칼슘. 예. 그러면 근육이 힘이 있어진다고. 예. 책상 앞에 만날 앉은 사람은요, 가늘가늘 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뼈도 가늘고, 힘줄도 가늘고, 그런데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숨 쉬는 것보다 다 달라요. 앉아있으면 숨 쉬는 소리가 옆에서 들려요. 배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러면서 그 힘줄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뼈도 건강하고, 관절도 건강하고. 반드시 밭에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우리를 축복하는 소리예요. 그게 저주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땀을 흘리게 하기 위해서 한 게 뭐예요?
밭이 엉겅퀴를 낼 것이라.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내. 그래야 그러면 밭을 곡식을 심어 먹기 위해서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하다 보니까 햇빛을 뒤집어 쓰지요. 그래서 건강해지지요. 예, 하나님이 우리 먹고 살기 곤란하다라고 가시 엉겅퀴를 갖다 내 가지고 죽자사자 일해야 먹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예,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 지금 이거는 도통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건강하게 사는 법을 도대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거 한번 보십시다. 예, 여기 보면 열흘간 음식물과 미네랄의 산화와 질병 관계 후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예, 시금치를 가열했어요. 시금치 우리 목적이 뭐라고요? 왜 시금치 먹어요? 시금치 속에 칼슘이 있기 때문에. 시금치에 있는 칼슘을 먹으면 우리가 뭐가 좋은데요? 뼈. 아, 이게 공부한 사람은 조금 달라야 되는데. 칼슘이 들어가면 골다공증을 해결합니다. 그죠? 칼슘이 충분한 사람은 골다공증 없습니다. 예. 골다공증이 어디에 생깁니까? 뼈요? 관절이 1번입니다. 관절. 예. 관절이 골다공증 제일 먼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대에 생기고, 세 번째 신경에 생기고, 네 번째 맨 마지막에 뼈에 골다공증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는데 골다공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무릎이 시큰시큰해요. 무릎이 시큰시큰한 거는 뼈에 골다공증 온 겁니까? 관절에 골다공증 온 겁니까? 관절에. 아직 뼈에는 골다공증 안 왔어요. 진찰한 결과대로. 이게 지금 뼈에 골다공증이 와야 진찰이 가능해요. 관절에 골다공증 온 거는 진찰이 안 됩니다. 골다공증 와 있는데도 진찰이 안 돼요. 그래서 야, 아무리 진찰해도 골다공증도 없는데 관절이 얇아졌다. 관절이 거의 다 없어졌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아, 닳아서 없어졌구나. 아, 이게 잘못된 추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체 관절은 전부 세포로 이루어졌고, 그 관절 세포는 일정한 수명이 있어가지고, 수명이 만들어진 게 하루아침에 관절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세포가 한 개씩 한 개씩 차례대로 만들어졌어요. 차례대로 만들어진 순서대로 먼저 만들어진 거는 수명이 끝나면 먼저 분해되고, 분해된 것만큼 새로운 세포로 다시 만들고, 또 두 번째 게,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러면 내 관절이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얇아지거나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생각을 지금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잔뜩 있어가지고 닳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관절은 닳지 않습니다. 닳는 법이 없습니다. 관절 세포는 항상 신품으로 재생해요. 그러면 20살 때 관절이나 90살 때 관절이나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하나도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현재. 왜 달라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삶아 먹어서 세포 재생을 못한 거예요. 예, 여기 이제 한번 보세요. 이 관절이 골다공증이 됐어요. 관절이 골다공증 됐는데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돼요? 놔둬야 돼요? 치료해야 돼요. 놔두면 그대로 사용하면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합니다. 예. 예. 예, 치료합니다. 치료할 때 칼슘이 있어야 됩니까? 석회가 있어야 됩니까? 근데 칼슘은 먹은 일이 없어요. 왜요? 시금치를 몽땅 삶아 먹었으니까 칼슘은 먹은 일이 없고, 삶아 먹으니까 뭐만 먹었어요? 석회만 먹었어요. 예. 석회로 먹으니까 관절이 뭐로 변했어요? 석회화로 됐어요. 예. 관절이 석회화로 되니까, 석회화로 된 관절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랑물랑하게. 칼슘으로 만들어진 관절은 말랑말랑 해가지고 아주 연합니다. 연해요. 그런데 석회화된 관절은 뻑뻑해요. 뻑뻑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일어서면 무릎에서 뚜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죠? 관절이 이렇게 했다가 변화되는 소리가 뚜두둑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관절이 뻑뻑해져 가지고. 관절이 뚜둑 소리가 나는 사람은 관절염 걸릴 준비를 완료한 겁니까? 예. 뚜두둑 소리 날 때 그때 아차 이게 잘못됐다. 고치자. 그래가지고 했으면 관절염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예. 뚜둑 소리 나면 이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갑다. 뭐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갑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관절은 더 건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예. 축구 선수가 관절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더 건강해져야 돼요? 축구 선수가 운동을 워낙 많이 하니까 관절이 건강해야 되는데 축구 선수 치고 관절에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시금치를 삶아 먹기 때문에. 만약에 축구 선수가 시금치를 삶아 먹지 않고 밥도 삶아 먹지 않고 씨앗즙을 먹으면서 생시금치를 먹고 생채소를 먹고 삶은 걸 일절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관절은 좋아지고 인대도 더 강해지고 근육도 더 좋아지고. 그러면 축구선수가 50살에 은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은퇴할 이유가 없어요. 그 축구선수가 80살 돼도 축구선수 할 수 있어요? 내가 보면 80살 되면 축구를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제 하도 해가지고 도가 터가지고 저쪽 선수가 볼을 저쪽으로 차면 다음 볼 몇 번 거쳐서 볼이 어디로 올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거기 가서 바로 고 있어요. 그죠? 이게 머리거든요. 예. 저 사람은 귀신이라 볼 가는 데를 어떻게 그게 잘 알고 벌써 볼 가는데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네요. 볼 갈 때 뛰어가면 늦어요. 그죠? 볼이 더 빨리 가니까 못 따라가. 근데 볼 가기 전에 미리 거기 가 있으면, 예. 볼이 그리 찾아오는데요. 그때 차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쉬워요. 80살 되면 축구 더 잘하겠어요. 이게 인간이야. 이게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40살 되면 은퇴할 나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잘못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관절이 석회화됐을 때 이때 이 관절을 사용하면 드디어 이게 관절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관절이 못 쓰게 되는 것은 이 순서를 반드시 거쳤습니다. 예. 내 관절이 뻑뻑하고 관절이 뻐덕뻐덕 소리가 난다.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칼슘이 부족한데, 부족한 이유는요?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그죠? 예. 시금치 절대로 삶아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산나물은 삶아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예. 예, 인대가 석회가 들어가면요, 또 석회화 인대가 되는 겁니다. 석회화 인대가 됐을 때 근육을 확 움직이면 그 인대가 석회가 들어간 그 자리는 이게 인대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이 인대는요 이렇게 이만큼 인대가 있는데 확대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명주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만 겹의 명주실처럼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는데 요 실 한 개 한 개마다 전부 모세혈관의 영양 공급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예. 그때 석회가 모세혈관으로 딱 들어가서 여기 가서 요 오래 석회가 딱 끼었어요. 그럼 그 자리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힘을 딱 쓰면 다른 데는 괜찮은데 요 자리가 딱 떨어집니다. 예. 요 자리에 딱 떨어져요. 예. 한 개, 두 개 파열되면 오, 아프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이만큼 여러 개 떨어졌어요. 그러면요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게 들질 못해요. 이제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겨우 이제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힘을 하는데 이 힘으로 들질 못하는 거예요. 인대가 근육을 땡기거든요. 근육이 아무리 튼튼해도 인대가 약하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인대에 석회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이 되면, 골다공증이 된 사람은 반드시 인대에 석회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인대를 사용하면 반드시 떨어지는 일이 생기고, 예. 요것이 어깨에 만들어지면 뭐예요? 회전근개 파열 내지는 50견. 예. 이게 팔 여기 하면요, 테니스 엘보. 예. 또 발 밑에, 발바닥 밑에 여기 되면요, 족저 근막염. 이게 전부 인대의 문제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요 속에 한 개, 두 개 이렇게 떨어지면 이제 힘이 없어요. 인대가 힘이 없어요. 예. 뻑뻑하고 아주 무게를 느낍니다. 예. 좀 많이 떨어지면 통증이 생깁니다. 더 많이 떨어지면 이제 못 움직입니다. 예. 그런데 참 하나님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여기에 석회가 한데 모여가지고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만한 석회 덩어리가 여기에 쌓였어요. 석회 덩어리가 여기 쌓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은 여기 째고 석회를 끄집어내고 이걸 기부해요. 그런데 저 큰 덩어리가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몬즙 부지런히 마시고 여기에 뜨거운 물로 찜질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레몬이 걸이 들어가지고 이 큰 돌을 전부 다 녹여서 물로 만들어 가지고 혈관으로 흡수해서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놓습니다. 인체 기계 잘 만들어 놨습니까? 예, 우주선은 기계도 아니에요. 우주선은 인체에 대한 기계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인체 생리 법칙. 예, 인대가 석회화가 됐을 때 사용하면 인대가 떨어져요. 그죠? 늘어나고 떨어지고.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인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까요? 그렇죠. 예,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인대를 확 사용하면 무거운 걸 든다든지 갑자기 사용하면 인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경도 그래요. 신경도 석회화 신경이 된단 말이에요. 신경 안에도 석회가 쌓입니다. 예, 다발성 신경염, 3차 신경통, 이것 때문에, 예. 뼈가 석회화되면요, 석회화 뼈, 그죠? 석회화 뼈가 되니까 어때요? 엎어지니까 뼈가 아주 젓가락 부러지듯이 그냥 똥가리 그냥 뼈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뼈는요, 잘 부러지지도 않도록 만들어놨어요. 휘지긴 휘지는데 휘다가 놓으면 원위치로 딱 돌아가요. 이게 탄력이 있는 뼈예요. 예, 이게 그냥 쇠뭉치 같으면 가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역학적으로 부러지게 돼 있는데 이게 보면 사다리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부러지지 않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나이가 든 사람이 엎어지면 어떻게 해요? 뼈가 깨지는 거예요. 깨져. 이유는 전부 석회화 때문이다. 석회화. 예. 병원에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나이 많아서 안 누워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금치를 삶아 먹어야 돼요? 생걸로 먹어야 돼요? 생으로. 그러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가 80이 돼도 절대로 뼈가 부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보면, 예. 시금치를 삶아 먹으니까, 예.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이 어떻게 됐어요?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Ca가 O2하고 결합하면 CaO가 됐어요. 예, CaO가 됐는데 요 CaO는 석회예요. 석회의 다른 말은 뭐예요? 석회의 다른 말, 시멘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먹으니까 피 속에 들어가면 시멘트 가루가 물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굳어 가지고 콘크리트가 돼요. 그게 결석이에요. 그게 혈관 속에 스케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이게 혈관 속에 막혀가지고 뇌혈관 속에 막히면, 예, 뇌혈관 속에 막히면 어떻게 돼요? 뇌졸중은 이거 아니에요. 뇌경색도 아니에요. 기억력 저하. 기억력 저하예요. 예. 내가 옛날보다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 뭐가 쌓인 거예요? 석회가 쌓인 겁니다. 우리 그거 한번 봐요. 혈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혈관이 좀 너무 굵어요. 확대한 거예요. 여기에 가에 이제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석회가 점점 쌓입니다. 예. 예. 구멍이 가늘어졌어요. 그죠? 이게 석회가 쌓인 겁니다. 예. 한 반으로 줄어들면 혈액이 피가 얼마나 가요? 반밖에 안 가요. 그죠? 뇌에 100% 피가 가야 되는데 뇌 신경세포에 피가 반만 가면 어때요? 신경세포가 일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기억만 잘 안 될까요? 이해도 잘 안 될까요? 이해력도 떨어져요. 감수성도 떨어져요. 감수성이 뭔지 아죠? 애기들은요, 날아가는 새만 보고도 웃어요. 저기 웃어와. 그냥 웬만하면 웃어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옆구리 간지리도 안 웃어. 이게 왜냐면요, 이게 뇌에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감수성이 떨어져가지고 감각이 둔해요. 예. 여러분 잘 웃을 필요가 있어요. 웃는 것도 습관이에요. 잘 웃어야 돼요. 예.
이게 한국은 특히 이게 유교 정신이 있어가지고 웃으면 경박한 것 같아가지고 안 웃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요게 혈관이 요렇게 막히는 거, 요게 스케일. 예, 스케일로 이렇게 싹 막는 거예요.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요렇게 있다가 큰 혈전 덩어리가 적혈구가 딱 엉겨붙어 가지고 콱 막으면 뭐예요? 요게다 맞아 완전히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막 떡이 돼서 콱 막으면, 예, 막으면 요게 혈전이 돼서 혈관 콱 막으면 뭐가 돼요? 뇌를 갑자기 콱 막으면 뇌졸중, 뇌경색에 의한 뇌졸중. 예. 심장 안에 콱 막으면요, 심근경색, 예,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 예, 이게 장으로 들어간 혈관을 갑자기 콱 막으면 장, 소장으로 들어간 혈관이 콱 막히면 뭐가 될까요? 장경련이 그때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힘을 다리에 꽉 줬더니 쥐가 나가지고 막 얼마나 아픈지 그냥 칼로만 잘라내는 것 같은 통증이 있어요. 이거 만지도 안 되고 두드리도 안 되고 그죠? 엄청 아파요. 한참 있으면 서서히 풀려요. 이게 왜 그래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혈관이 막혀서.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로 자는데 밑으로 깔린 다리 쪽에 항상 쥐가 나요. 예.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고, 왼쪽으로 누워 자는 사람은 왼쪽 다리에 쥐가 나요. 깔려가지고, 무게에 깔려가지고 혈관이 눌렸었거든요. 혈관이 찌그러지니까 피가 안 가는 거예요. 피가 안 가다 갑자기 근육을 딱 움직이면, 피가 없는 상태에서 근육을 움직이니까 경련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쥐나는 거 해결하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 한번 했는데. 안 했어요? 아, 지난기에 얘기했나? 그 해결하는 방법. 쥐 잘 나는 사람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오이, 많네요. 쥐 잘 나는 분은 거의 전부가 저혈압입니다. 피가 부족하고 혈관이 막히고, 이런 사람이 이제 모르 자든 일하면 쥐가 나는데, 이 사람이 쥐 안 나게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지개 켜면 안 돼요. 먼저 기지개 켜지 말고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세요. 발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이면 어때요? 요게 펌프질 해가지고 피를 밑으로 쫙 내려거든. 피가 내려가고 난 뒤에는 기지개가 아무리 켜도 절대로 쥐 안 납니다. 그거 보면 쥐나는 거는 혈액순환 장애다. 알겠죠? 예. 자기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쥐가 자주 난다. 이 사람은 뭘 생각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피가 부족하다. 저혈압이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재면 피는 정상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피가 정상이에요. 혈압이 120이에요. 높은 혈압이 120. 근데 나보고 피가 부족하다고 해요. 피가 부족하면 120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게 90이라면 맞지만 120인데 피가 부족하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데 쥐가 잘 나요. 쥐가 잘 나는 거 보면 피가 부족한 건 틀림없는데 혈압은 재면 120이라.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실제 혈압은 90밖에 안 됩니다. 예. 120에서 90을 빼면 얼마예요?
30만큼 이 사람이 피가 뻑뻑해가지고 혈관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는 90인데 30만큼 혈관을 막아서 혈압이 올라가서 나타난 게 이거예요. 120은 그래서 요거를 가짜 혈압. 우리는 가짜 혈압에 속고 있었다 이 말이죠. 예. 내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혈압기보다 훨씬 정확해요. 혈압기는 바보예요. 예. 진짜 좋은 혈압기는 누구 한번 만들어 봐요. 진짜 좋은 혈압기는 가짜 혈압은 120, 진짜 혈압은 90, 혈관이 30만큼 막혔다. 이러면 어때요? 진짜 좋은 혈압기예요. 제가 그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아, 이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딱 시원하게 알죠. 아, 뭘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칼슘 부족 하나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여러 사람 손을 들었는데 피가 부족한 걸 우리 알았어요. 그죠? 그러면 피를 부족하게 놔둬야 될까요? 고쳐야 될까요? 고쳐야 돼요. 그럼 고치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좀 상당히 알고 있어요. 그죠? 뭐 알고 있어요. 예. 자, 피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골수가 어디 있어요? 뼈 속에. 예. 뼈 속에는 공간이에요. 대나무 속에 구멍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뼈 속에도 구멍이 있어요. 그 속에 가득 차게 노란 게 들어있는데 반액체 상태, 반고체 상태로 있는데 이게 골수예요. 예. 거기서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골수가 건강해야 피를 잘 만들어요? 예. 그러면 골수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골수를 건강하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뼈가 병들면, 뼈가 골다공증이 돼가지고 병들면 골수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뼈가 건강해야 뼈 속에 있는 골수가 건강해진다. 그죠? 뼈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돼요? 칼슘이 충분해야 됩니다. 예. 칼슘이 충분하려고 하면 시금치를 삶아 먹어요? 생걸로 먹어요? 생걸로 먹기만 하면 돼요? 또 하나 있어야 되죠. 생걸로 먹고 햇빛 속에서 몸을 많이 노출시키라. 그죠? 예. 그러면 비타민 D가 충분히 있으면 칼슘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럼 뼈가 건강해져요? 뼈가 건강해집니다. 예. 이 상태에서 골수가 좋아지는 걸 방해하는 물질이 하나 있어요. 방해하는 물질. 골수가 좋아지면 배 아픈 상대가 하나 있다고요. 누구예요? 마귀. 마귀가 만들어낸 걸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독소. 요게 마귀가 만들어낸 걸작품. 예. 마귀가 독소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몸에. 예? 독소 만드는 방법. 삶아 먹는데 왜 독소가 생겨요? 썩었어요? 삶아 먹으면 썩어요? 예. 삶아 먹으면 삶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섬유질 요게 소화가 덜 돼 가지고 장 속에 육모 속에 끼면 뭐가 돼요? 이게 숙변이 만들어지고 숙변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썩었단 말이에요.
생상이 그냥 있는 거예요. 썩어서 숙변이 만들어지는데 썩을 때는 세균이 만듭니까? 세균 없어도 썩습니까? 반드시 세균에 의해서 썩거든요. 예. 세균에 의해서 썩을 때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가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두 번째 뭐예요? 염기성 독이 만들어진다. 예. 그래서 삶은 음식이 독을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죠? 숙변에서 역시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숙변에서 독소가 만들어진다. 음식물의 합식법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음식물이 소화불량돼서 썩는다. 우리가 간식을 해서 소화에 부담이 돼서 썩는다. 과식을 해서 썩는다. 튀김류 먹어서 활성산소가 들어갔다. 전부 독이에요. 이 독들이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독과 칼슘이 부족한 거 이 두 가지가 합쳐가지고 골수가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를 해독을 하면 독이 없어지고 칼슘이 충분하고 독이 없어지면 골수가 좋아져요. 그러면 골수에서 피를 생산하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피가 부족한 사람이 체중이 정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반드시 피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체중이 정상으로 올라간다고요. 피가 중요해요. 예. 이때 요거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요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칼로리. 예. 칼로리. 요건 당이죠. 요게 있어야 피를 제대로 만들고 피가 제대로 만들면 드디어 이제 체중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체중이 정상 체중으로 만들어지고 칼슘이 충분하면 골수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튼튼해지면 피가 충분해지고 요때 피는 깨끗한 피예요. 더러운 피예요. 깨끗한 피 상태에서 혈압이 120 딱 나오면 이 사람은 완벽한 건강 상태.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돈이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지식 요거 있으면 돼요. 지식. 돈 없어서 이거 못 먹는 사람도 없어요. 예. 저 지금 대전에 있는 환자 한 사람이 아주 심각한 환자분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딸이 어머니를 치료하고 있어요. 딸이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어머니 치료에 들어갔어요. 그만두니까 이제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 어떻게 해가지고 녹지긴 샀는데 지금 과일 살 돈이 없대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예. 제가 상담을 했더니 돈을 20만 원 내놓더라고. 내가 또 못 받았어요. 돈을 주고 가져가서 과일 사 먹으라고. 예. 그것만 줄 게 아니라 내한테 돈 있으면 내 돈 더 주고 싶어요. 살려야 되는데. 예. 지금 석회 이 시금치를 삶아 먹고 씨앗을 삶아 먹고 씨앗을 삶아 먹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씨앗 삶아 먹는 거 왜 나빠요? 우리 이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채소를 삶아 먹는다. 이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도 삶아 먹지 못하고 그것도 생걸로 먹어라. 이건 진짜 너무하다. 그래요? 너무 부담스럽다. 요청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내용을 알고 나면요. 삶아 먹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이
저도 백미밥 딱 한 그릇 해놓고 입 갖다 놓으면요, 씹을 여가도 없어요. 그냥 다 넘어가 버려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너무 부드러워. 근데 제가 그걸 딱 끊고, 예, 현미밥도 안 먹고 생쌀을 갈아가지고 씨앗즙으로 먹어요. 아, 이거 가만 보니까, 야, 현미를 생쌀로 갈아가지고 먹는 것보다는 벼를 생으로 먹는 게 더 낫겠다. 벼가 끄끄럽죠, 그죠? 벼를 씹어 먹는다. 이 곤란해요, 그죠? 아, 이게 보통 독해가지고 벼를 놓고 어떻게 씹어 먹어요, 그죠? 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이 벼를 녹지기에 엮고 가니까 이 녹지기에 이빨 아프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잘 갈아요. 근데 갈아가지고 나왔는데 찌꺼기를 몇 분 더 집어였더니 찌꺼기 양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찌꺼기가 그 즙 속에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그 섬유질도 많이 들어갔을까요? 이래가지고 먹어보니까 입에 하나도 걸리지도 않아. 너무 부드러워. 예, 이걸 또 당근하고 같이 갈아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덜컹하고, 예, 맛이 너무 좋아. 예, 아침에 바쁠 때는 채소도 먹을 여가 없어요. 오래 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채로 요 한 그릇 이게 큰 병에다 한 병 갈아가 나누면 이거 그냥 줄줄 마시고 가는데, 그거 한 병, 큰 병 한 병 마시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 안 걸리더라고요. 아침 식사 시간 1분 만에 해치우는데 소화는 가장 잘 되는 방법으로. 이야, 이게 뭐 시간이 바쁘다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만들 때는 시간 좀 걸리지만, 그러나 마시는 데는 시간이 1분도 안 걸려요. 예,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이게 영양이에요, 영양. 씨앗은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우린 씨앗을 보면 생명인 줄 알아요. 예, 씨앗은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 한겨울에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이불도 안 덮어줬는데 안 얼어 죽고 거기서 새싹이 싹 올라오는데, 이거 새싹의 힘은 대단해요. 그 새싹을 만지면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 딱딱한 땅을 뚝 뚫고 올라와요. 예, 바싹 굳은 땅을 딱 뚫고 땅이 갈라져요, 그죠? 갈라지면서 뚝 뚫고 올라오는데, 이게 그 야들야들한 게 힘 하나도 없는 게 딱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야, 이 새싹이 올라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해서 겨울에 얼어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겨울에 추워야 안 추워요? 우리는 한 겹, 두 겹, 세 겹 막 들어 입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는데, 그 씨앗은 이불 덮어줘야 안 덮어줘요? 안 덮어줘요. 그냥 여름에 그 겨울에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 위에 얼음이 얼고 막 그 산꼭대기 온도가 몇 도예요? 영하? 여기도 영하 20도 막 15도 이렇게 내려가요. 예. 그래도 안 얼어 죽고 사는 거는 이게 뭔가 하면 특수한 영양 때문이다. 여러분, 벼를 가을에 심어 놓으면 겨울에 위에만 죽고 내년 봄에 나요, 안 나요? 예? 나요? 싹 나요? 안 나요. 벼는 아무리 잘 심어도 겨울 지나면 다 뿌리까지 다 죽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리는 심어 놓으면, 보리는 언제 심어요? 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어가지고 벼가 이만큼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겨울에 위에 널널하게 조금 파란색이 조금 남아있다가 봄 되면 다시 싹 올라와서 살아요. 겨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겨울에 살 수 있으려면 그만한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보다 보리가 더 나은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 특수한 영향이 있는데 겨울을 통과하는 거. 예. 상치 겨울 통과해요? 통과 안 해요? 못해요. 시금치 통과해요? 통과해요. 예. 겨울추 통과해요? 통과해요. 요거는요. 요새 지금 벌써 나와요. 지금 시금치하고 겨울추 지금 나올 때 됐습니다. 벌써. 예. 이거는 요런 겨울을 통과하는 건요. 반드시 여기에요. 세리늄 함량이 높아요. 그 다음에 비타민 E가 높아요. 여기는요. 아연이 있어요. 예. 게르마늄도 여기 있어요. 예. 마늘 언제 심어요? 가을에 심어요. 가을에 심었는데 가을에 좀 올라왔다가 고개 조금 얼어 죽는 듯 해가 있다가 봄 되면 싹 올라와요. 요게 전부 다 강력한 항산화제. 요게 세포가 산화 파괴되는 걸 막기 때문에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예. 강력한 항산화제 인체에도 좋아요? 여러분 비타민 C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런데 세레늄은 요 비타민 C의 1750배, 비타민 E는 70배. 예. 아연, 게르마늄, 이거 전부 다 강력한 항산화제. 이게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거예요. 이거를 사람이 그냥 그대로 먹으면 이게 들어와서 인체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영양이에요. 이걸 과학자들이 알았을까요? 과학자들이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요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게 1750배나 되니까 요걸 끄집어내 가지고 약을 만들어 팔면 뭐가 돼요? 돈이 되겠다. 그래서 요걸 끄집어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한 병에 얼마 가면 100만 원. 조만한 병에다가 이게 세레늄만 한 병 이어 놓은 게 아니고 세레늄은 그 알약 속에 기껏 해봐야 한 2, 3%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석회. 석회에다가 그 2, 3% 이어가지고 세레늄 그 한 병에 100만 원. 예. 근데 그 세레늄은 어떤 세레늄이었어요? 이 세레늄은 반드시 산소하고 결합한 세레늄이었습니다. 예. 이 살아있는 세레늄 상태를 사람은 절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게르마늄도 못 만듭니다. 그래서 그 건강식품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인체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것을 살아있는 식물을 우리가 그대로 먹으면 요게 들어있는 식물 속에 있는 이 영양이 요대로 인체에 들어가서 100% 일을 그대로 다 하는 거죠. 예. 100만 원짜리 한 병 먹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한 병 먹는 것보다 요 씨앗을 즙으로 만들어서 한 컵 먹는 게 얼마나 더 나을까요? 100배는 더 나아요. 100배. 그래서 씨앗을 생으로 먹자. 삶지 말고 영양을 요거 죽이지 말고 삶으면 이게 다 죽어버려요. 그죠?
예, 죽이지 말고 생으로 먹자. 여기는 요 미네랄만 있습니까? 비타민도 있습니까? 비타민, 효소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어요. 이거를 생으로 먹고 그대로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더니 홍화씨, 예, 요게는요 백금이 들어있는 겁니다. 백금. 여러분 백금 좋아요? 뭐 한데 좋아요? 손가락에 끼면 좋아요? 이 백금이 우리 피 속에 들어가서 뼈로 들어가고 관절로 들어가면 뼈가 잘 안 부러지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부러지면 부러진 뼈를 금방 잘 붙게 만드는 거. 예, 치료가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 부러진 뼈라든지 인대에 문제 있는 사람이 이걸 먹으면 치료가 빨라요? 빠르더라고. 실제로 빠르더라고요. 예, 노인이 이거 먹으면 엎어졌을 때 치료가 빠를까요?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홍화씨, 그 다음에 달맞이씨, 달맞이씨를 여기다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세포 재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세포벽이 인지질로 돼 있는데, 세포벽이 인지질로 돼 있는데, 그리고 우리 장 속이 장벽 안쪽이 인지질로 돼 있고 돼 있는데, 이 장을 튼튼하게 하고 세포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이 달맞이씨 이런 데 들어있는 씨앗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기름이 이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을 포함한 지질, 인지질. 이게 그래서 세포를 재생하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데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참깨. 예. 참깨의 가장 핵심은요, 칼슘이에요. 예. 우리가 당근, 민들레, 케일 할 때 케일을 먹는 목적이 뭐예요? 칼슘. 시금치보다 칼슘이 케일이 3배나 더 많기 때문에 칼슘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케일을 쓰는 거예요. 근데 케일은 칼슘 함량이 70에서 80 정도 돼요. 근데 참깨는 칼슘 함량이 얼마인가 하면요, 얼마예요? 1000.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참깨를 먹을 때 칼슘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 참깨에 불포화 지방산이 달맞이처럼 있어요. 예, 불포화 지방산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요거 다 요리하면 골수가 좋아지는데 획기적이다. 예. 불포화 지방산은 또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 산화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가 있는가 하면 메밀. 메밀은 왜 썼느냐 하면 루틴이 들어있어서 이 루틴은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해요. 예.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좋게 해서 피가 적혈구가 가가지고 적혈구에서 영양과 산소를 세포에 내놔야 되는데 세포에 내놓을 때 그게 투과성이 좋아서 그게 잘 움직이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래서 메밀 이렇게 4가지를 쓰는 겁니다. 예. 이걸 쓰고 여기다가 플러스 뭘 했는가 하면 벼를 쓰는 거죠. 벼는 식사가 목적이에요. 탄수화물. 예. 예. 탄수화물인데
벼 속에도 단백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단백질도 있고 지방도 있고 탄수화물도 있고 역시 벼 속에 씨앗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있어요. 이거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벼를 같이 사용하는데 맨 처음에는 벼를 사용 안 하고 현미를 사용했어요. 현미를 갖다 사용해서 먹어보니까 뭔가 맛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뭐가 좀 쿰쿰한 맛도 나고 뭐가 조금 좀 그래. 그래서 야 그러면 이 벼를 찧을 때 벼를 찧어 가지고 현미를 만들 때 방앗간에서 돌에 의해서 상처가 가서 거리로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가 된 맛이 있는갑다 싶어 가지고 벼를 사용해 봤어요. 벼를 가지고 즙을 내 봤더니 맛이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야 이게 뭐냐? 예. 야 산화가 덜 된 건 틀림없다.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벼를 보내 가지고 영양 분석을 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왕겨에 들어있는 칼슘 양이 현미 속에 들어있는 칼슘 양보다도 2배나 돼요. 칼슘이 왕겨의 껍데기에 칼슘이 2배나 있어요. 그렇구나. 맞아. 칼슘은 섬유질 속에 들어있거든요. 섬유질 속에. 섬유질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칼슘이에요. 그래서 좋다. 벼를 이제 사용하자. 벼를 얼만큼 사용하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밥 한 공기 먹는 것 같으면 한 공기 분량. 나는 덩치가 커서 키가 크다면 한 공기 가지고 부족하다. 2공기 먹어야 된다. 그러면 2공기 분량만큼을 여기에 넣고 가는 거예요. 같이. 예. 요거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한 스푼. 예. 그러고 그 다음에 밥 한 공기 분량만큼의 벼를 사용하면 어때요? 밥 먹는 것보다 영양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예. 이걸 먹었더니 힘도 생기고 정신도 맑아지고 왜 정신이 맑아질까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이게 이 씨앗즙 먹으면서 된장국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치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먹을 필요가 없어요. 밥을 해놓으면 밥을 먹으려면 뭔가 있어야 돼. 된장국을 먹든지 김치를 먹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게 씨앗즙으로 먹으니까 이게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제 밥상 위에는 그거 피망 그 다음에 빨간 거 뭐예요? 파프리카 그놈 몇 개 썰어가지고 올려놓고 무 썰어가지고 몇 개 놓고 시금치 몇 개 그냥 썰지 말고 그냥 포기 그냥 씻어놓고 그게 제 밥상 전부예요. 그거 뜯어 먹으면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과자를 먹는 것 같아. 시금치는 달콤하죠. 무 썰어놓은 거 먹으면요 파삭파삭한데 이 과자 맛이 보통 과자 맛이 아니에요. 예. 파프리카는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 너무 맛있어요. 상큼한 맛이 너무 좋아. 예. 이렇게 하니까 소금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맛을 더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씨앗즙을 만들면서 이거 갈 때 소금을 조금 몇 개 집어넣어요. 그래야 소금이 그 안에 딱 타지니까요. 단맛이 2배로 증가. 예. 여러분 먹고 싶어요? 조금만 참아요. 회복시 갈 때까지 조금만 참아 이제 그 먹게 될 거예요 이제. 이게 맛도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이제 곧 그 책이 나올 거예요. 가만 봤더니 야 임신한 여자분들이 반드시 이걸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입덧이야. 그냥 입덧 뭘 먹어야 돼요. 먹어야 영양이 들어가서 애기하고 본인이 영양이 될 텐데 입덧이 나서 못 먹으니까 영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도 영양 실조, 애기도 영양 실조. 그래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입덧을 안 생기게 하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안 생겨요? 입덧 안 생기는 방법. 칼슘이 충분하면 입덧 절대로 안 생겨요. 입덧이 생겼다는 얘기는 칼슘이 부족하다는 증거예요. 칼슘이 부족하면 누구한테 칼슘이 부족해요? 애기한테, 어머니한테 다 칼슘이 부족해요. 애기가 칼슘이 부족하면 성장에 지장이 있어요. 예. 성장에 지장이 있는데 키 크는 데만 성장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성장 지장이 있어요? 성장. 뇌에 성장 지장이 있으면 어때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예. 뇌가 충분히 잘 성장해서 좋아진다면 어때요? 아기가 뱃속에 있으면서 이미 천재야. 예. 지난번에 언제 텔레비 한번 보니까 천재가 공부하는 걸 봤어요. 예. 이 아이는 노트가 필요 없어요. 노트를 안 가지고 다녀. 필기라고는 한 일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머리에 기록을 다 해버렸어요. 머리에. 공부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공부도 안 해요. 옆에 아이들하고 장난치고 놀고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하는데 자기는 장난치고 놀아요. 그런데 장난치고 놀면서 선생님 말하는 귀가 들어와가지고 집중 안 했는데도 다 이해했어요. 예. 그러고 끝나고 난데 칠판 한번 보고는 끝났어요. 사진을 딱 찍어버렸어요. 이게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 시험 치려고 하면 그것만 딱 떠올리면 그냥 답안지 보고 쓰는 거 똑같아요.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 제가 이걸 알았어요. 아, 사람은 의학, 어려운 게 의학이에요. 그죠? 모조리 다 외워야 돼. 단어 외워야 되고 어려운데 의학하고 그 다음에 수학 이게 공식을 다 외워야 돼. 골치 아파요. 그죠? 수학. 그 다음에 물리학이 또 복잡해요. 의학, 물리학, 그 다음에 수학. 이거는 배우는 학문이 아니라 이건 저절로 깨닫는 학문이라 우리가 사람이 정작 배워야 될 학문은 도덕만 배우면 돼요. 아, 어른 앞에 겸손하고 어른을 섬길 줄 알고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건 사람의 친화관계를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학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5살만 되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이게 9살까지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5살 되면 초등학교 졸업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살 되니까 중학교 졸업이야. 고등학교 이거는 12살 되면 고등학교 졸업이야. 대학 다 졸업해봐야 15살이 안 돼요. 예. 대학 가서도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선생님이 시시한 거 설명하면요. 관심이 없어. 저건 이미 다 아는 걸 설명하고 그래서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머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하도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단어를 외우려고 신경을 내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 단어 외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자전거를 타고 그 20리를 통학을 했어요. 하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니까 자전거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전거 타고 올라앉으면 자전거 지가 알아서 가요. 하고 나는 단어장 제키면 공부하면서 가요. 예. 그 20리길을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가면요. 적어도 3, 40분 동안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많이 해요. 하루에 단어장 1장씩 2장씩 외워요. 하루 외우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때는 가면 다 까먹는다는 거죠. 외운 게 소용이 없어요. 또 왔다가 또 빼겠다가 왔다가 빼겠다가 1년 내 외워봐야 단어 요거 한 건을 못 외우네요.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단어장을 씹어 먹어버리자. 그래 뜯어가지고 씹어 먹어도 안 돼. 그런데 천재는요.
그냥 읽으면 끝이에요. 읽으면 끝이에요. 공부하기 어때? 공부하기 좋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밤샘에 애가 눈이 벌겋게 들다 봐봐야 안 돼. 금방 까먹어버리고. 예. 이게 어디 있었느냐? 전부 칼슘하고 관계가 있었다. 칼슘을 제대로 먹고 인체 세포를 정상으로, 뇌신경 세포를 정상으로 재생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씨앗즙이라고. 그래서 임신한 어머니가 반드시 이거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 예, 앞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며느리 맞으려 하거든. 씨앗즙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난 씨앗즙 못 먹어요. 그러면 불합격. 씨앗즙 나 좋아해요. 그러면 합격.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왜냐면 틀림없이 천재야. 천재를 놓으면 가입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학교 공부하면서 자기 친구 가르치는 가정교사가 돼요. 그래요? 그럼요. 예. 가입이 도로 받고 댕겨요. 가입이 죽으러 댕기는 게 아니라고 받고 댕겨요. 예.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 돼요. 그 아이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미길 동안에 어머니가 계속 이거 먹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관절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겨. 애기 놓고 그날로 밖에 나가서 괭이 들고 해도 허리 절대로 안 아파. 빨래를 해도 절대로 손목이 안 아파. 예, 이걸 안 해가지고 시금치를 삶아 먹으니까 칼슘이 하나도 없고 전부 석회만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관절은 뻑뻑한 상태가 되고 칼슘은 없고 이러한 상태가 돼가지고 애기 놓고 나서 빨래를 시어머니가 독해가지고 빨래를 안 해주는 거야.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서 빨래를 했더니 손목에 혹이 툭 튀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잘못한 겁니까? 며느리가 잘못한 겁니까? 며느리가 잘못한 거예요. 시어머니 빨래 안 해준 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영양이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유식 할 때 여러분 이유식 할 때 뭘 먹어야 좋을까? 단백질을 뭘 먹이냐? 예. 우유를 먹이려 하니까 점액질이 있어서 감기 걸릴 것 같고, 예? 밥만 먹이려 하니까 영양실조 걸릴 것 같고, 도무지 닿는 게 없어요. 닿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씨앗즙에는 적당한 단백질, 적당한 지방질, 그 속에 강력한 항산화제, 대단히 많은 칼슘, 이거 들어가면 애기의 성장이 어때요? 성장과 활력의 최고거든요. 이유식이 이보다 더 좋은 이유식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유식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보니까 이유식 사놓아가지고 요새는 뭐 이유식이 뭐 특별한 이유식이 가지고 한 통에 비싸더라고. 이걸 줄줄이 사놓고 그거 먹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돈 들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거 10병보다도 이거 한 컵이 훨씬 더 좋아요. 예, 이게 엄청나게 좋은 걸 놔비두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 거는 왜 이게 사용 못했어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모든 일을 제키고 시간 다 제키고 여기 와서 이제 배웠어요. 그죠?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용 안 하면 쓸모없어요. 그죠? 사용해야 돼요. 해야 내 겁니다. 젊은 사람, 애기들한테만 필요할까요? 노인들한테 어때요? 노인이 이걸 먹으면 나이가 60, 70, 80이 돼가지고 이걸 먹으면 뼈가 절대로 골다공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 힘이 있어요. 운동하면 근육이 생겨요. 예. 그 다음에 세포 재생이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피부가 팽팽해져요. 눈이 맑아져요. 머리카락이 새로 다 납니다. 피부가 팽팽해지고 머리카락이 새로 나고 안경 벗었던 거 벗어버리고 눈이 더 맑아지고 좋아지면
젊은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이죠. 예. 나이가 80이 돼서 뒷방에 앉아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바둑이나 뜨고 앉아서 아들들 벌어온 돈이나 까먹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식들한테 도움 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이가 80이 돼도 내가 할 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걸 봤더니 내가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그래요. 예. 자녀들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요새 아이들 둘 놓으면요 살림살이 그냥 다 망해요. 예. 멍땅 부부간에 열심히 벌어서 막 눈이 벌거투록 벌어가지고 해도 아이들 과외비가 안 돼요. 먹고 사는 거 바빠요. 예. 그런데다가 부모 자식 둘이면 한 사람당 50만 원씩은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만 원씩 떼주고 나면 허리가 휘청휘청해요. 예.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 어렵게 만드는 거 결코 좋아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예. 내가 굶어도 자녀한테 주고 싶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뭘 해결해야 돼요? 우리 먹는 걸 해결해야 돼. 예. 먹는 거 어떻게 해결해요? 밥을 먹지 말고 밥 먹는 대신에 씨앗죽으로 먹고, 예. 반찬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채소 그냥 썰어 놓고, 이렇게 생채식으로 식사하면 건강 좋아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죠? 예. 내가 설사 무슨 암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암에서 회복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암을 해결하는데 반드시 단식 관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단식 관장은 지금 내 장 속에 있는 숙변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임파선 속에 있는 점액질이라든지 이게 노폐물 제거해 가지고 현재 상태를 갑자기 어느 기간 동안 확 호전시키는 거, 요게 목적이에요. 그까지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정상적으로 먹어서 소화가 잘 된다면 그것만 먹어도 지금 계속 회복됩니다. 계속 회복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 오실 때 제가 그 말씀 했어요. 여러분 여기 온 이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을 잊어버리라고. 여기 저축에는 암덩어리 오늘 좀 컸나 오늘 좀 줄었나 그거 매일 점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라고요. 잊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오늘부터 1시간 즙 한 컵 마실 때마다 내 몸이 좋아질 거니까 어떻게 더 좋게 만들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냐, 그죠? 예, 그래서 저 햇빛에 나가서 막 운동을 열심히 하고 우통 먹고 햇빛을 제대로 쬐고 즙을, 그러면요 땀이 쫄쫄 나면 그 다음에 그때 즙을 마셔봐요. 소화가 저절로 돼요. 아이고 오늘 힘이 하나도 없는데 관장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장 속에 여기에 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싹 빼고 나니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생각을 하나에 정말로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침대에 들어누워 있으면, 그냥 들어누워 있다 즙을 마시면 배가 우르릉 쿵쿵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돼요. 그만 소화가 안 되고 엉망진창이에요. 안 돼요. 우리는요 정신적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배우는 이상 여러분의 건강은 이미 회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회복되는 거니까 그 시간은 하루 이틀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가만히 있어도 가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니까 회복될 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더 좋게 할 것이냐. 만약에 꿈을 꾼다면 내가 앞으로 병 나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해야지 가만히 누워가지고 진짜 병이 낫겠나, 저 사람 말이 진짜일까, 혹시 저게 가짜면 내가 어떡해, 만약에 가짜가 돼가지고 암이 겉으로는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진짜는 커져가지고 내가 암이 더 생겨가지고
내가 어느 날 죽으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고메다리가 열둘인 거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이유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예, 그런 걸 생각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는 더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독이 돼가지고 독이 들어가서 치료를 방해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거 보니까 어때요? 병 낫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이거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서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이미 해방된 거예요. 그죠? 해방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방된 뒤에 뭐 할 것이냐 이거 해야죠. 그죠? 예. 작년에 재작년에 고생했던 거 백날 생각해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그죠? 예.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지금 칼슘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칼슘에 대한 얘기를 내가 특별하게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쓴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그죠? 예. 지금 관절이 석회화되고 석회화된 걸 사용하면 관절염 걸리는데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칼슘 결핍이었고 칼슘 결핍은 삶아먹는 모든 거에 있었다. 삶아먹는 데 있었다. 생거 속에는 칼슘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걸 먹으면 그대로 내 몸속에 100% 들어가서 일한다. 예. 삶아 먹으면 석회가 돼가지고 혈관만 막을 뿐이다. 그죠? 삶으면 다시 말해서 삶으면 독이 되고 생걸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약이 되고 생걸로 먹으면 약이 되고 삶아 먹으면 독이 된다. 우리 이거 하나는 확실히 머리에 박아둘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참 고민스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내가 한 끼는 생으로 내가 해서 먹을 수 있는데 한 끼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면 한 끼를 도저히 삶아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그죠? 한 끼 삶아 먹는다고 죽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 좋지는 않아요. 그죠? 그거마저도 생으로 먹는 방법을 우린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한 단계 올라가면 끝이 아니고 내가 요 단계 올라가면 다음 단계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고 계단을 올라가 보면 다음 단계 점점 쉬워져요. 올라가요. 그래서 단계가 점점 발전해 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가나요? 요 책에 써놨어요.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라. 무슨 얘기 아세요? 요거는 육체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발전 자꾸 올라가면 맨 끝에 어디까지 된다고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된다. 이거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 얘기 아니에요. 구원과 직결되는 얘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된다면 더 이상 우리는 바랄 바가 없어요.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거기까지 될 수 있으면 최고의 거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중간에 낙오하지 말고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전할 수 있어요. 예. 열심히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줄까요? 그냥 내버려 놓을까요? 도와줍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부족한 거 하나님이 얼른 도와줍니다. 지키고 서 있다가 예. 돌다리 걷는데 건너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건너뛰는데 요 다리를 못 뛰는 거예요. 요 다리 뛰면 중심이 뒤로 오면서 물에 빠지는 거야. 그땐 하나님이 옆에 있다 손을 얼른 잡고 건너뛰죠. 예. 내가 요 돌다리 건너뛰려고 가야 돼요. 요 서서 아이고 나 저 겁이라서 못 갑니다. 나는 도저히 택도 없습니다. 그럼 서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 덜렁 안아주지 않아요. 그때는 안아주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가야 될 길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 확 건너뛰면요. 내 힘이 모자라 뒤로 빠질 지경 되면 하나님이 얼른 건져가지고 앞으로 당기준다. 요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누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스스로 도와야 돼요. 스스로 해야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여러분은 몽땅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예. 잠깐.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를 너무너무 잘 만드시고 완벽하게 만드시고 절대로 병 걸리지 않게 만드시고 너무너무 건강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과오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 우리 머리에 들어온 대로 배운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을 더 알고 지킴으로써 우리 몸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노력하는 길에 하나님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를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